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매우 미세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과거 같으면 아침에 안 밝았는데 이미 환하게 밝았어요. 근데 뿌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 주의하시고요. 어차피 쓰는 마스크, 자 미세먼지도 막아주는 이중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스크 쓰시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한국 장전 벌써 3월 벌써 다 갔는데 3월 성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성적 2월은 어려웠지만 3월은 좀 괜찮죠? 네네. 좋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잘 따라오신 분들은 3월달 결과치가 나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가이드를 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을 정리해주면서 이거 정말 커뮤니케이션 주식들이 너무 빠졌는데 몇몇 주식들이 폭락해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 주식의 폭락이었죠. 미국 ADR 상장물들이 아주 작살이 났는데요. 그냥 표현하면 표현이 안 돼. 이건 그냥 떨어졌습니다. 많이 대폭 떨어졌으면 안 돼. 아주 작살이 났어요. 그죠? 근데 그 대표가 비아컴 디스커버리였어요. 27%, 26%나 빠졌고요. 잘 아시다시피 바이두, 텐센트 뮤직, VIP 샵, 아이치 이런 것들이 다 대폭락을 했거든요. 좀 신기하다 해서 뭐지 이랬는데 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국분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된 분이 이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유튜브 저하고 친한 김단태 진짜 레카 왕이더만. 레카 왕 진짜 사고 나면 바로 끌고 가는 레카가 주말에 나왔어. 이걸 벌써 와 정말 빨리 다뤘더군요. 진짜 다뤘고, 저는 이 자료를 전병소 소장님의 중국경제연구소 블로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다른 분에 비해서 전병소 소장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에드몽 당테스란 분의 블로그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수 소장님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면식이 있었고 옛날에 펀드 매니저로 일할 때 PT도 하셨던 분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말 골드만삭스 탑에도 이게 나왔는데요. 뭐냐면 블룸버그 탑에도 이게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대형 블록딜을 했는데 무려 규모가 10.5 빌리언 달러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례가 없는 수준의 어마무시한 블록들, 이게 도대체 무엇냐?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데요. 이게 결국 비아컴 디스커버리 이런 쪽이 빵빵빵빵 터졌다라는 얘기인데, 창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창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애들이 그냥 장난친 거 같는데, 전병수 소장님의 블로그들을 다 보면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됐습니다. IPO 엣지라는 데서 낸 자료에 따르면 타이거컵 아르케고스와 연관된 매물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아르케고스가 뭔가요? 헬라어로 창시자, 삶의 근원이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르케코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창립자는 미국명 빌황, 한국명 황성국입니다. 이분은 황성국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고3까지 한국에 살았어요. 고3까지 한국에 살다가 고3 때 미국에 건너갔죠.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미국 부모님들 아주 유명한 교계 인물들이십니다. 저쪽 있어요. 네, 전 더 자세히 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근데 이 황성국 이분이 빌황이란 분이 현대증권에서 근무하다가 헤지펀드의 전설이라는 줄리안 로버트슨의 헤지펀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하게 되면서 거기서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분사한 줄리안 로버트슨이 운영한 게 타이거 매니지먼트인데 캐피탈 매니지먼트겠죠. 거기서 분사한 타이거 아시안 매니지먼트를 이 빌황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투자에 특화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미디어, 기술, 테크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된 투자를 했고 매우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SKD의 ADR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UCL 그 고등학교 고3 때 넘어가서 UCL을 졸업하고 캐너기 멜론대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주로 사업을 했는데 홍콩에서 약간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운영하던 펀드 이거 다 철수시키고 가족 펀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바로 아르케고스 캐피털이고요. 아르케고스 캐피털이 2013년에 운영을 시작했고 월가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펀드로 유명한 펀드였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금 50억 달러. 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펀드 운영을 해서 번 돈이 50억 달러. 아니. 죄송해요. 2억 달러. 2억 달러로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했어요. 2억 달러. 대단하죠? 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2천억인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하면서 2천억 달러 버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꿈꾸는 로드맵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 계좌만 탁 털어가지고, 근데 이게 자산이 얼마까지 자기 자금을 늘었느냐. 2013년에 시작했던 2억 달러를 시작했던 게 50억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25배. 대단하죠? 25배. 2500%. 이렇게 늘어났고, 이게 최근에 이 자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아니고 15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올해 들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50억 달러. 대단하죠? 2억 달러가 150억 달러.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모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분들만 알지. 자기 자본금 얼마인지는. 근데 여하튼 150억 달러로 소문이 났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타이거 펀드에서 일할 때 7년 만에 1600만 달러를 가지고 80억 달러를 만들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몇백 배를 만든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까지. 네. 2억 달러가 150억 달러가 되고, 옛날에 1600억 달러가 80억 달러가 되는, 1600만 달러가 80억 달러가 되는 이 과정들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거죠. 1600만 달러가 80억 달러로 어떻게 늘어요? 1억 달러가 80억 달러로 느는 것도 정말 7년 만에 1억 달러가 80배,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거는 80배가 아니잖아. 거기다 곱하기 5도 더 해야 돼. 6, 7 더 해야 되잖아. 예. 80배 곱하기 5, 7, 7, 8에 56, 560배. 와, 한 600배 늘은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용하는데 이 정도까지 증가시켰다는 건 뭘 의미냐면, 했지 안 했다는 얘기야. 그냥 네이키드 포지션을 그냥 막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냥 온몸으로 한 종목 몰빵 빵빵 찍으면서 쭉쭉 간 거지. 우리말로 따진다면. 물론 한 종목 몰빵 할 수는 없죠. 이 정도 자금 규모가. 그러나 어쨌든 다른 해지 자산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네, 바이사이드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올인이에요. 그것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키워서. 앞서 그 타이거 펀드에서 일할 때 레버리지는 저 정도면 레버리지 비율 10배는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게 레버리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언급되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이 4에서 5배 정도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4에서 5배 정도. 자, 그러면 150억이었다고 보면, 그게 자본이 150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하면 4배에서 5배면 5일은 5, 25, 750억 달러. 네. 뭐 한 600억에서 750억 달러. 이 정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반대 매매가 나왔으면은, 시장 이렇게 하한가 갈만하지, 종목들이. 그렇죠. 아무리 큰 종목이라도 이런 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150억 달러만 털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50억 달러.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매매를 해보면, 어떤 한 종목을 사거나 팔 때, 내가 매매 비중의 10%를 넘을 경우는 정말 매매를 잘하지 않고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100만 주 거래되는데 오늘 이 주식을 10만 주 살 거야 이러면 사면 올라가요, 보통은. 근데 100만 주 거래되는데 내가 10만 주 팔 거야 하면 보통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 자금이 시중 물량이 쏟아졌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왜 그럼 중국 주식이 떨어졌냐? 이 회사가 이제 비아컴,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비아컴하고 어디야? 디스커버리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폭락이 어떻게 나왔냐면 참 비아컴이 3월 16일 날 비아컴 CBS가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 발표하니까 어씨 하고 주가 떨어지죠. 주가 떨어져. 유상증자는 그냥 발행이 되나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사면 누가 사? 아무도 안 사. 자, 8,000원에 줄게 사. 이러면 오 땡큐 하고 사지. 근데 8,000원까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일단 내리죠. 아이씨 이러면 주가 떨어져 한 9,000원까지 떨어지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20% 유상증자 8,000원에 줄게 이러면은 주가가 10,000원 이상 올라가나? 보통 떨어지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야. 추가로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야 너희 꽉 찼는데 저기 현금 저기 마진 콜 나오니까 좀 현금 좀 더 넣어줘. 현금 이거 반대 매매해야 돼. 근데 진짜 반대 매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비아컴, 아까 디스커버리 이런 주식이 폭락을 한 거예요. 얘네 아르케고스가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떨어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저거지 프라임 브로커죠. 여기서 이 프라임 브로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거래하면서 주식을 하는데 너 나 내 실력 알지? 나 봤지? 너 알지? 자, 그냥 내 돈만으로 할까? 너희들 돈 좀 빌려갖고 할까? 그럼 저쪽에서 그래, 써. 빌려서 줄게. 이자도 받는데 왜 못 쓰게 해? 그 담보도 딱 잡아놨잖아, 주식으로. 당연히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갑자기 담보 가치가 쭉, 예를 들어 기존의 담보 가치 200% 막 이래서 저는 문제가 없었어. 주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자, 보세요. 계산하기 쉽게 5배 레버리지라면 20% 떨어지면 원금 없어요. 그죠? 200을 가지고 5배 1000을 운용을 하면 20% 하락하면 원금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비아컴을 통해서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니까 돈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안 넣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돈이 없어. 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왜 돈을 잘 빌려줘? 땡큐하고 담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돈 찾을게. 주식 그냥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죠? 확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들이 왔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르케고스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바이두, 텐센트 뮤직, VIP샵, GSX, 아이치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마진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훅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쓰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사상 최고의 베테랑이죠.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도 분명히 신용을 잘 썼기 때문에 이렇게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2억 달러가 50억 달러, 150억 달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몇 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그리고 그전 1600만 달러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가 됩니까? 80억 달러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레버리지 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레버리지와 관련돼서는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그걸 선수 중에 선수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신 분인데 결국 이분이 그 레버리지 때문에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유상증자가 그렇게 터질 거라고 알았을까? 비아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비아컴에서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었죠. 중국 당국에 의해서 빅테크 규제가 있었죠. 빅테크 규제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막 부르잖아요, 당국에서. 근데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 예상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 초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중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작년도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이 그 주요 주식들을 막 샀다는 애들이 올 초 들어와서 갑자기 수익 실현 좀 하고 좀 안전장치 좀 하자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앞다퉈가지고 막 팔면 주가 쭉 떨어졌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작년도에 상상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신용 레버리지 비율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엔 4배, 5배 썼으면 나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이거보다 더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성장 속도를 보건데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이 정도였는데 개인들은 신용과 레버리지 쓰면 심각한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과 레버리지는 내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거. 내가 막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신용을 썼으면 내 딴 계좌에는 5천만 원 이상 돈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쓰는 거죠, 레버리지는. 그래서 작년도 3월달, 4월달에는 제가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입장입니다만 계속 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본 적이 없지만 작년도 3월, 4월, 5월 달에 쓰는 레버리지는, 우리 강방천 대표 말씀처럼 좋은 레버리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쓰는 레버리지는 절대 좋은 레버리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와 차입을 많이 한 자산은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자산이든 간에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번에 재산의 손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 수중에 몇백만 달러라도 있다면 아마 부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은 있으니까. 실력이 어디 가나요? 실력으로 다시 늘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분 두 가지죠. 자본이 남아있느냐 하나하고 멘탈이 이 정도면은 블룸버그 모바일 탑을 장착할 정도의 뉴스가 떴을 정도면 정신적 타격이 컸을 텐데, 과연 이 정신적 타격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실력을 키우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2배나 늘어졌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긴 시간을, 월요일날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